건물 전체를 삼킨 시뻘건 화염이 활활 타오르고 하얀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거센 불길에 목재 구조물은 힘없이 떨어져 나가고 소방대원들은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역부족입니다. 1400여 년 전부터 내장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던 정읍 내장사의 대웅전이 화마에 휩싸인 겁니다. 화재로 인해 문화재가 소실되거나 훼손된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습니다. 화재로부터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화재 대응 전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를 말합니다. 건조물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중 동산문화재를 제외한 것으로 재질별로 석조문화재와 목조문화재로 분류됩니다. 목조문화재 중에서는 사찰 건축물, 궁궐 건축물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목조문화재 화재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조적 요인으로 목재를 주요 건축 재료로 사용하여 화재 하중이 높고 급격한 연소 확대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붕의 구조적 요인으로 소화수 침투가 어려우며 연소 진행에 따라 전소 및 붕괴의 위험이 큽니다. 환경적 요인에서 살펴보면 소방 차량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목조 건축물이 무리를 이루고 있어 화재 확산 위험성이 큽니다. 또한 주로 산간에 위치하여 산불로 확산될 위험 및 산불로 인한 소실 우려가 있으며 방화에 취약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와 지붕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와 지붕은 기와, 강회, 적심, 대판, 석가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적심 부위로 연소 확대될 경우 위로는 기와 강회, 아래로는 개판 및 석가래로 인해 물의 침투가 되지 않아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숭례문 화재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08년 2월 10일 일요일 20시 48분경 방화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재산 피해 100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화재 원인은 방화자가 자신의 토지 보상에 대한 불만을 품고 숭례문 2층 누각에 침입하여 시너 및 가스라이터를 이용해 방화 및 도주하였습니다. 현장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어젯밤 8시 47분 숭례문에 처음 연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불길은 금방 잡힐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연기는 점점 더 짙게 피어오르고 2층 지붕 아래 처마 틈새로 시뻘건 불길이 새나오며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갑니다. 숭례문의 운명을 예측하듯 양형대군이 쓴 걸로 전해지는 숭례문 현판도 바닥으로 굴러떨어집니다. 밤 11시 50분 불길이 잡히지 않자 소방당국은 뒤늦게 지붕 해체 작업에 들어갔지만 오히려 불길은 지붕 전체로 번집니다. 화재 발생 4시간 만인 오늘 새벽 0시 50분쯤 2층 누각 일부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2층 누각의 3분의 1이 무너지더니 새벽 1시 55분쯤엔 1, 2층 누각 전체가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숭례문 화재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관리부서의 초기 대처 및 협조 체제가 미흡했습니다. 구조적 요인으로 일반 건축물과 다른 건축 양식으로 문화재 내부 구획의 부재로 인해 지붕 내부에서 연소가 진행되었고 뒤늦게 지붕 해체 작업을 진행했지만 연소 확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진압작전 측면에서는 진압대원들이 문화재 화재의 경험 및 지식 습득 기회가 부족하였습니다. 또한 파괴를 위한 작업 시 특수 장비 없이 일반적인 소방 장비로는 작업이 불가했습니다. 산불로 인해 문화재가 훼손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양 산불은 2005년 4월 4일 23시 53분경 시작되어 4월 6일 08시 완진되었습니다. 양양 산불은 순간 최대 풍속 32m 매초의 강한 바람을 타고 산불이 급속히 번졌으며 강풍을 타고 방화선을 넘어 낙산사로 확산되었습니다. 소나무 숲에 둘러싸인 사찰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대부분의 목조 건물이 화재로 소실되었으며 사찰 내에서 진화 작업 중이던 펌프차 한 대도 불길에 휩싸여 전소되었습니다. 사찰 내 보물 479호,
낙산사 동종이 화재로 크게 훼손되어 복원되었으나 문화재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현장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거센 바람을 등에 업은 불길이 수백 년 된 바닷가 송림으로 옮겨붙으면서 순식간에 숲 전체가 불길에 휩싸입니다.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던 양양의 낙산 도립공원에도 불길이 옮겨붙습니다. 소나무 숲에 둘러싸인 사찰이 강풍에 휩싸이면서 순식간 불덩이로 변했습니다. 사찰 경내 목조 건물 대부분이 화마에 뒤덮여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적응 화재 진압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방 차량으로는 미분무 차량, 무인방수 탑차, 경영 사다리차 등이 있습니다. 미분무 차량은 고압방수 및 연마제를 이용하여 지붕 파괴 후 틈새로 관창을 넣어 이산화탄소 등 소화약재를 방사하여 내부의 화재 진압을 할 수 있습니다. 무인방수 탑차는 방수탑 파괴 노즐을 이용하여 외벽 파괴 후 내부 방수가 가능합니다. 경영 사다리차는 사다리를 이용하여 저층 문화재 지붕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주요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표면의 온도 측정을 통하여 내부 화점 파악이 가능합니다. 돌진형 관창은 문화재의 장애물을 뚫고 내부 적심까지 주수가 가능한 장비입니다. 용마루 거리는 지붕에서 진압 및 파괴 작업이 용이하도록 대원 안전 확보용으로 사용합니다. 그 밖에 코어 드릴, 에어 차감기, 체인톱 등의 장비가 있습니다. 문화재 화재 SOP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사고 특성 및 위험 요인. 문화재 화재는 화재 하중이 높아 대규모 대응 자원이 필요하며 목재를 주요 건축 재료로 사용하여 급격한 화재 확산이 가능합니다. 문화재 파괴, 반출 등에 대한 담당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며 독특한 지붕 구조로 화원, 연소 확대 여부 등 내부 확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2. 현장 대응 절차. 접수, 출동 단계에서 문화재 담당 기관과 통신 체계를 확보하여 문화재 담당 기관의 정보와 의사결정을 고려하여 파괴 및 문화재 반출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지붕 내 적심부의 화재 진행이 확인될 경우 화재 예상 지점의 용마루 파괴, 지붕 해체, 지붕 파괴 작업 등을 해야 합니다. 문화재 화재 진압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붕 내부에서 분출되는 화염이 관찰되거나 지속적으로 연기가 분출될 경우 지붕 내부의 적심 부위로 화염 열기의 확산 여부와 대원 안전사고 발생 위험 여부 등을 판단하여 화재 진압 활동을 해야 합니다. 용마루 파괴를 통한 화재 진압에 앞서 먼저 화재의 시작 지점을 판단하여 저지 구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작업 공간의 안전을 확보한 후 파괴 장비를 활용하여 용마루 제거 작업 후 파괴된 틈새로 방수 및 진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지붕 해체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지 구간을 설정하여 구간 내 기와를 제거한 후 강회층이 보이면 차감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파괴합니다. 기와 아래의 적심, 배판, 석가래의 연소 여부를 확인하고 수직 방향으로 기와 제거 후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며 진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지붕 파괴를 통한 화재 진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소 확대되어 지붕 파괴 작업이 필요할 경우 크레인 등 중장비를 활용하여 저지 구간 사이에 지붕 파괴 및 방수를 통한 진압 작업으로 사전에 중장비 섭외 및 작업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파괴 작업의 경우 문화재에 심각한 훼손을 입히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훼손된 문화재의 외형은 복원될 수 있지만 그 문화재가 가지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 및 의미는 복원될 수 없기에 화재로 인한 문화재의 소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심 및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재 화재 대응 전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